주말에 코인 하시는 분들 아마도 조금 박스권에서 좀 움직였던 그런 장이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좀 아래쪽으로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고 막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던 장이었는데, 아무튼 주말에도 다들 승승장구 하셨길 바라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어떤 거냐면, 어떤 차트 분석이나 보조지표, 차트 패턴, 그냥 기본적인 사용법이라든지 다 비슷비슷한데, 그 안에서 해석이라든지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많은 전문가들이나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항상 제 방송에서 교육을 하거나 제가 방송하는 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 항상 들어가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시고, 그 내용이 조금 본인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너무 비난하지 마시고, 그냥 저거는 이제 태어남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고 보시면, 저랑 관점이 비슷하거나 이용 방법이 비슷하신 분들은 또 그렇게 이제 보셔도 될 것 같고,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게끔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시고 보조지표 활용하는 방법, 그런 것들만 잘 보시더라도 충분히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보조지표든 어떤 매매 방법이든 정답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화요일부터 이 수요일 넘어가는 새벽 4시에 금리 발표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 금리 발표를 앞두고 잠시 후에 빨리 이번 주 관련된 뉴스를 좀 한 2가지 정도만 빨리 전해드리고 차트 분석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소통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빅 이벤트죠. 증시나 지수, 선물, 향방을 가를 빅 이벤트, FOMC 금리 결정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번 주에 9에서 10일 넘어가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되죠.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번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그러니까 10월달, 9월달 포함해서 3회 연속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현재 높은 확률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코노미스트들도 연준이 내부의 깊은 이견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리고 한 85%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FOMC 위원들 간 의견이 금리 결정을 앞두고 많이 갈릴 것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저번에도 그랬죠. 저번에 굉장히 매파적인 위원들은 여전히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더 커지기 전에 이번은 그냥 동결로 가야 된다, 노동시장 안정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금리 동결, 인하 여부도 중요하지만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시장 신뢰도 회복이 관건이다. 만약에 무지성으로 무작정 그냥 금리 인하만 계속 하게 되면 물가가 상승하는 거는 불보듯 뻔하죠. 우리가 물가가 언제 올라갔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물가가 급격하게 올라간 거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올라갔습니다. 물가가. 시장에 돈은 막 다 뿌렸고,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뿌렸죠. 그리고 금리를 미국에서 제로 금리로 낮췄죠. 그리고 나서 물가가 작년 대비해서 7%, 9%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5% 넘게 금리 인상을 계속했던 게 미국이었죠.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에 비해서 기준금리가 싼 편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달러 방어도 안 되고, 지금 우리나라도 물가가 그렇게 많이 잡히진 않죠. 물가가 한번 올라가게 되면 그거를 다시 내리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물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찌됐든 간에 관세 영향도 있고, 금리 인하를 2번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살짝 스멀스멀 좀 위로 올라오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노동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현재 12월 달도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금리 동결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증시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이 충격적으로 받아올 수는 있겠지만, 물가라든지 노동시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연준에서도 골치가 아프다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금리 인하 사이클의 지속 여부예요. 그래서 이 금리 인하라는 거는 이번에 우리가 지금 장이 이 정도나 버텨줬던 거는 이번 주에 있을 금리 인하 모멘텀이 조금 받쳐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받쳐줬는데
문제는 그거죠. 금리 인하 사이클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아니냐,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수요일 전까지는 좀 혼란스러울 거고, 수요일이 좀 된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파월 의장의 얘기에 따라서 또 변동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장이 좀 혼란스러울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1440억 달러 증가하면서 10년 내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중국 인민은행에서 금매입 규모도 줄이면서도 계속해서 매입 행보는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금 보유는 2305톤 정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골드가 여러 가지 거시경제 지표나 통화정책 뭐 이런 것들 속에서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금 반등이 좀 계속 나왔던 거는 중국의 이런 금매입도 한몫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르게 중국 외환 보유액에서 골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보통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외국 같은 경우에 약 한 15% 정도가 골드로 채워져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는 한 8% 정도 수준이라고 해도 중국 인민은행에서도 꾸준하게 골드를 매입을 하고 있다. 이거는 뭐 8% 정도의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다른 이제 중앙은행이나 외국의 국가들처럼 한 15%까지 맞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금을 매입하고 있다. 이것만 하더라도 뭐 골드를 매수로 보는 관점에서는 좀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뜬금없이 또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현대자동차 전망을 부탁드려요.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제가 봤을 땐 그 30만원 정도 되는 그것만 지켜주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뭐 더 올라갈 것 같고요. 우리 용천사님이 산타랠리 올해도 어떻게 보세요? 라고 했는데, 그것도 뭐 아까 말씀을 드렸죠. 어디서 시작이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모멘텀이 나올지.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좀 혼조세를 띌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파월 의장이 내년에 추가적으로 이제 본인이 임기해 있는 동안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이제 신호라든지 이런 이제 뉘앙스를 좀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게 어떤 모멘텀이 되어서 산타랠리가 이어질 확률이 높아요. 위아래 큰 변동은 줬지만 계속 상승을 했던 원인은 당연히 금리 인하 모멘텀이에요. 내일 모레 있을. 저는 이번 주 말부터 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중간에 짧게 조정은 주겠지만 계속 상승하는, 다시 나스닥이 신고가 가는 산타랠리가 이어질 것이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눈앞에 닥친 내일 모레 파월 의장 연설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질문을 주셨는데, 코인 선물 거래에 있어서 과거에서 현재까지 투자 트렌드 변화가 있나요? 없어요. 농담이고요. 근데 이제 예전하고 트렌드가 아니라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트렌드가 달라진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거래량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인식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 움직임 속에서 넓은 그림 안에서 내가 원하는 포지션 진입해서 우리는 수익을 만들면 돼요. 근데 좋은 거는 기다림이 있을 때, 그 포지션 왔을 때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도 줄 수 있는 거고, 거래량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추가 대응이라든지 그 다음 대응이 좀 수월해졌다. 그건 이제 트렌드라고 하기보다는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인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CFD 해외선물거래소에서 내 담보금에 맞는 적절한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거래수를 사용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평소 같으면 나스닥 조금만 더 올라오면 숏 포지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서 참 요즘 막 이렇게 빠졌다가 또 이렇게 올라오고 하도 막 그러니까 생각이 좀 많아지긴 한데, 일단은 올라오면 한번 숏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쯤 25,720, 자 일단 걸어두고, 일단은 체결되었고 좀 지켜볼게요. 750불 익절했습니다. 750불. 골드 저는 여기 4190에서 저기서 한번 숏 잡아보고 대응을 해볼게요. 아니면 뭐 시장가로 따라붙던지, 일단 조금 더 아래로 좀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조금만 좀 숏 잡아서 짧게, 숏은 좀 짧게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원래는 뭐 피보나치 라인에 잡고 싶은데 일단 체결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여기 좀 여유를 두고 진입하려고 그래요. 원래는 좋은 자리는 당연히 얘가 이걸 먹었기 때문에 피보나치 라인이 좋은 자리가 되겠죠. 체결되었죠. 과연 이 피보나치 라인하고 이 5일선이 저항이 되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빨리 진입했어요. 피보나치 라인
아래에서 좀 포지션 좀 여유를 가지고 진입을 했습니다. 자, 일단 골드는 피보나치 라인 근처에서 지금 맴돌고 있죠. 이 5일선까지 뚫리면, 만약 이 5일선 위로 이 V자 반등 나오면 얘가 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다음 준비를 좀 해야 되겠죠. 일단 나스닥 체결되었고 보라색 라인 지지받는지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은 450불 짧게 좀 먹어야 되겠네. 졌다라 안 하고 딱 피보나치 라인 61.8 또는 5일선 아까 위에 있을 때 뭐 이런 데서 대응하신 분들은 아마 그래도 뭐 괜찮은 수익권일 거예요. 그래도 500불 익절했습니다. 일단은 비트 들어가 볼게요. 지금 계속 기다렸는데 이거는 조금 길게 볼 겁니다. 길게 이 정도까지, 한 이 정도나 뭐 여기 라인 근처까지 한번 홀딩 해 볼게요. 자, 비트 잘 들어갔죠? 일단 1500불에 익절을 할게요. 항생은 우리가 이제 뭐 접근을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먼저 어디로 움직이는지가 또 이 포인트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오늘 만약에 나스닥이 이래 빠진다, 여기서 터치하고 나서 저는 만약에 먼저 빠지면 여기 찍을 것 같아요. 여기서 추가 대응을 하는 거고, 만약에 얘가 올린다 그러면 빨리 그냥 매수 포지션 정리를 하고 피보나치 라인 38.2나 이런 데서 매도 잡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내일 뭐 갭이라도 조금 떨어지고 먼저 이제 하락을 먼저 하면요, 이 파동 값이 봤을 때 한 이쯤 내려오면 반등을 할 거예요. 일정 부분. 반등할 때 당연히 여기서 추가 대응해가지고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여기가 저항이 된다, 지금 물린 포지션이 여기 근처이기 때문에 일단 정리를 하고 기다렸다가 이런 라인 근처에서 매도 잡는 거. 그러니까 먼저 얘가 올리고 시작을 하면요, 일정 부분에서 갑자기 빠지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항생 특징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오히려 지금 물린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먼저 빠진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 대응하면 살아날 확률이 한 8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1차적으로 여기서 살아나오면 그냥 그 포지션에서 그냥 정리를 하시고요, 크게 욕심 부리지 말고 기다렸다가 좀 올라왔을 때 매도 잡는 게 나아요. 제가 며칠 전부터 항생은 좀 빠지겠는데 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죠. 이런 라인에서 빠지면 좋고, 먼저 빠지면 여기서 반등 나올 거예요. 반등 나올 때 빠져나오면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요.